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125기 분들의 30분, 그다음에 오늘 공개 설명에 오신, 현장에 오신 한 7, 8분, 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12월 달에 자, 아, 우리 IT 쪽이 종목은 세 가지인데 그 정보관리기술사, 그다음 컴시응 네. 정보통신기술사 이 세 가지 중에서 메인은 정보관리와 컴시응이고 그다음에 지금의 정보통신기술사는 우리의 그 김정욱 기술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쪽에서 네트워크의 전문가다 이러면 정보통신기술사 쪽으로 가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정보관리기술사는 1년에 3번이 있고 컴시응과 정보통신은 2번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쪽을 봐요. 어차피 많은 과목이 중첩되기 때문에. 특히 이쪽에 있는 이 정보관리기술사와 컴시응 쪽은 전체 시험 범위가 99%가 겹칩니다. 따라서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하고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필반 끝나고 여러분들의 성적과 글자체를 보고 영 글자체가 못 네. 고쳐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좀 더 암기, 좀 더 키워드를 좀 강조하는. 그래서 약간의 논리적인 것보다는 답안지의 키워드로 승부 걸 수 있는 컴시형 쪽을 추천할 겁니다. 요거는 초반엔 결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본 필수만 끝나고 그거에 대한 답안지로 결정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런 정도로 하고 지금의 우리 카페, 아까 보셨던 ITP 사이트와 ITP 기술사회가 현재 최근 3, 4년 기준으로만 해도 전체 합격자의 평균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한민국에 다른 학원이 아마 5, 6개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우리들의 시장 점유율 정도로 오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술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 카페와 ITP의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마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름을 걸고 얘기할 거니까 다른 쪽에 공개 설명회를 갔다 오셔도 뭐 그런 것들은 바로 아마 판단이 될 겁니다. 자, 제가 2014년도에 창업한 ITP라고 하는 주식회사는 제가 이베이 코리아에 주택이 있었고 팀원에 한 2년 잠깐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베이 코리아의 PMO 조직 관리, 그다음에 SIPM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회사 ITP를 2014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죠? 창업을 했고 저도 초반에는 창업을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창업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 저도 지금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IMF 때 했으니까 그죠? 제가 직장 생활을 IMF 때 대학교 때부터 그때가 대학교 4학년이었죠. 그죠? 자,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직장 생활은 20 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지금까지 아직까지 30년이 안 됐네요. 그죠? 요렇게 해서 현재 주식회사 ITP의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교육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어제 강의했던 기업이 대우건설 수원에 가니까 대우건설이 있더라고요. 대우건설에 기술연구소가 있어요. 그죠? 거기를 5일 동안 수업을 하고 어제 저녁 6시에 끝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기업 강의 좀 추강도 같이 해요. 그래서 전자 쪽, 그다음 ADD, 그다음 현대모비스, IRM, 롯데그룹, 한수원, 한전, KDN, 신한지주그룹,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했던 기업은 한 2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프로젝트 관리, PMP, PMO 혹은 애자일 프로세스 이쪽에 저의 주력 전공이 바로 사업 관리 쪽이니까 그죠? 이쪽으로 하고 있고 현재 ITP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한 40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ITP의 강의를 저하고 같이 왼팔 오른팔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해 주시는 이 기술사님들과 IT의 전문가분들이 한 40분 정도 계속 그죠? 4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하고는 제가 같이 지낸 지가 벌써 현재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기술사 이 자격증을 딴 게 2006년도 1월 달에 땄거든요. 지금이 2024년도 마지막이니까 제가 기술사 자격증을 딴 게 벌써 19년이 됐어요. 그죠?
그때 만으로 제가 그때 나이가 35살 정도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벌써 제가 기숙사 자격증을 딴 지가 벌써 19년이 됐네요, 그죠? 자, 이것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제가 사업을 여기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쪽은 현재 여기가 그두 번째 매수한 데인데, 여기 이름이 대치 아지트고, 그래서 제 사무실 있는 쪽이 강남 아지트 쪽이고, 여기가 대치 아지트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옆 건물이 설릉 아지트, 그 다음에 영등포에 두 개, 을지로 쪽에 올해 마지막으로 매수한 게 장교 빌딩이라고 하는 청계천 바로 앞에 26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을지로 아지트 매수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매수한 게 6개, 그다음 임대한 게 1개, 이렇게 해서 현재 7개의 강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본 필수반 어디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와 을지로 아지트 쪽은 저랑 할 거고, 그다음에 영등포 쪽에서 하면 전 CTO가 김병권 기술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현재 영등포 구청령 쪽에서 기본 필수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셔도 됩니다. 이를테면 한 주 수업 빠졌다 그러면 다른 쪽에 가서 보강하셔도 됩니다. 별도의 비용 안 받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바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업에 형식적인 거, 뭐 허례 뭐 이런 거는 제일 싫어요. 그냥 과정 중에 100% 출강하고 100% 참석해서 그냥 100% 그냥 합격해서 붙어서 나가는 거. 그리고 본인이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하고, 기술사 가지고 활동하고 싶으면, 그죠? 그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대부건설 5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 모든 기업은 다, 직장인들은 다 그죠? 언제든지 은퇴가 와요. 그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 50대나 60대 준비하는 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그럼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50대이긴 한데, 사실은 벌써 땄었으려면 40대에 따는 게 맞다. 제가 볼 때, 왜냐면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머리에 사실은 잘 암기도 안 돼. 그래서 좀,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거든요. 그래도 어쩌면 이해력은 더 좋지. 이해력은 더 좋은데 암기는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해와 암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숙사 시험은 암기 과목이다, 이런 식의 좀 어벙한 얘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시험은 90%가 이해 과목입니다. 이해를 해야 답안지를 쓰죠, 그죠? 그래서 많은 학원에서는 암기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아마추어 같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험은 90%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만 암기하면 돼요. 키워드 암기하는 거 쉬워요, 그죠? 어차피 사람 이름 500개만 암기하면 돼요. 키워드 500개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모든 시험은 시험에 맥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음, 음. 자,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 검색하면 제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시험으로 오면, 우리 쪽 기숙사는 이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는 용어를 쓰고 국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와 변호사 이런 거와 같은 국가 시험이다. 뭐 한식 조리사 이런 것처럼 국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숙사를 준비를 한다는 것은 국가 시험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죠? 음, 국가 시험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쪽에 여기서 우리 쪽이라 하면 IT 쪽 얘기죠. 음. 그래서 ICT 쪽인데, 자, 이쪽에서는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정보통신 기술사인데 메인은 이 두 가지다. 그죠? 그죠? 요 두 가지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은 우리 쪽에는 김정욱 기술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합격률을 보면, 최근에 2차 발표가 났으니까 잠깐 카페 좀 볼게요. 카페. 저희 쪽에서는 웬만하면 기본반이나 기본 필수반 수강생들은 이 합격이 됐다라도 빼요. 그죠? 어떤 학원들은 그 면접 한 번 봐도 자기네의 합격 인원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벙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마 지난주에 134회 2차 합격 발표가 났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래도 한 20명 이상은 나오자. 그래서 1년에 한 80명 정도는 나와야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깐깐한 기술사들이, 그죠? 20명의 합격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총 전체 16명이 합격됐는데, 이 중에 그 심화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합격자가 나왔죠. 그죠? 한 명, 천혜경 기술사님부터 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분. 그죠? 12분 나왔네요. 그죠? 12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심화반 중심으로 최소한 기본 필수반은 최소한 모두 하고 그 외에 심화반 안 한 사람 다 빼고 온라인 면접 이런 거 다 빼고 모의고사 다 빼고 이렇게 해서 16분 중에 14분의 12분의 합격자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 뜻은 대한민국에 6개 정도의 학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개 정도 다섯 여섯 개의 학원에서 전체 합격자는 겨우 4명을 합격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마 실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여기에 다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 본인의 이름이 아니었으면 저한테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에 12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1년에 시험 3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게 뽑으면 16명 정도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적게 나오면 16명이 나오고 많이 나오면 25명 정도 나올 겁니다. 혹은 30명이 육박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전체 합격자는 70명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시험은 1년에 한 번 시험 볼 때 360명이 봐요. 360명이 시험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기에 70등 안에는 들어와요. 그 뜻은 우리 학원 시험에서는 조기에 40등 안에는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4, 50등 안에 들어와야지만 합격권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요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사이트 2개만 잠깐 얘기할게요. 카페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료는 여기를 통해서 갱신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회원이 3만 5천 명 정도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 다 여기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카톡에 보면 이번에 이번이 합격이 아니라 이번에 회장 선출도 있었어요. 그죠? 이번에 기술사 협회의 회장도 이번에 있었죠. 그죠? 아마 여기에 아마 사진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음, 그죠? 아마 자, 뭐 그거는 메인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의 출제 기술사님도 다 여기를 통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카페는 출제 기술사와 예비 기술사님들이 같이 의사소통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출제자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문제, 트렌드 여기를 참조해서 취재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여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는 동영상 플레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을 통해서 여러분들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쪽에 정보 관리에 대해서 설명회를 못 들은 분들은 여기 수강하시면 될 거고 맨 처음에 수강할 것은 저의 로드맵 강의 요거를 수강하시고 그다음에 저의 작년에 촬영했던 기본 필수반 서브노트 강의 요거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2025년도는 슬슬 현재 작업 중에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여기를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채팅에 할 얘기가 있나요? 오늘 강의는 11월 20일 아마 을지로 아지트인데 맞아요. 동일해요. 제가 이 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중에 시간이 있었으면 을지로 아지트 쪽에 이 사람도 초대를 할 건데 현재 초대를 못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수요일 날 일부 인원이 안 되면 이 동영상으로 을지로 아지트는 대치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거는 제가 을지로 아지트 대상이니까 자, 이 부분은 일단 스킵할게요.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글은 쓰지 마십시오. 예, 글은 왜냐하면 자꾸 여기에 좀 신경 쓰이니까. 자, 글은 이제 그죠. 글은 그만 쓰시는 걸로. 자,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보관료 컴시움 구분 없이 이거를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합격자 인원은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5명에서 15, 6명에서 25, 6명 요 정도로 뽑는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응시자의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10% 안에 들어가서 1년에 3번입니다. 수능 1년에 한 번이에요.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으로 웬만한 머리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지금 평균 기간이 한 1년 한 18개월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에 붙어서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6개월 만에 붙어서 나갔는데 저같이 헝그리 정신으로 6개월 만에 붙어서 나가든 현재 합격 기간인 18개월이 되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죠? 따라서 그거는 약간의 머리와 누가 더 헝그리 정신으로 들어와서 암기할 것도 암기하고 쓸 것도 쓰고 논술할 것도 논술을 하고 누가 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따라서 그 정도의 노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응시 자격은 여기가 종종 10% 정도나 5% 정도가 기사 딴 다음에 4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기사를 따고 1, 2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1, 2년 뒤에 합격을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든지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분들도 시험은 다 볼 수 있어요. 2차 면접에서 떨어질 뿐이지. 따라서 기사를 따고 1, 2년이 지나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한 5%가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산업기사 5년, 대졸 6년입니다. 무슨 뜻을 얘기하고 싶냐면 전공은 상관이 없다. 다만 4년 동안 배운 것에 좀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ITP도 개발자 직원을 뽑았는데 전공이 IT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IT를 한 사람이 훨씬 더 개발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초반에는 이해도가 있겠죠. 그죠? 사실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뭐 그 차이는 하나도 없거나 오히려 취미가 맞으면 비전공자가 코딩도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사람의 능력이니까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따라서 요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에 볼 수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1차 필기 시험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필기 시험은 뒤에 나오겠지만 1년에 3번이죠. 그죠?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게 135회, 136회, 137회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요 기간이 안 돼도 볼 수가 있다. 필기 시험은 볼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10% 안에만 들면 됩니다. 이 사람들만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나이가 3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60년생이 붙었어요. 그죠? 따라서 저랑 거의 띠동갑 되시는 분이 붙었죠. 그죠? 60년생 되는 분이 붙었어요. 그죠? 따라서 60년생부터 해서 지금의 나이 어린 친구가 뭐 90, 90, 90, 뭐 91, 92까지 본 것 같아요. 그죠? 92, 그 사람 아직 못 본 것 같고, 예, 92, 92학번, 92, 92는 본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그 친구들이 현재 시험을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시험 보는 월은 요겁니다. 따라서 2월 달 내외, 4, 5월 달 내외, 8월 달 내외 이렇게 1년에 3번입니다. 1년에 3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2월 달에 붙은다. 그러면 기본 필수반 비용도 다 환불해 드릴게요. 예, 그 뜻은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은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매진한다. 이러면 5월 달은 합격률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이고 저도 6개월 만에 붙었기 때문에 한 거의 5, 6개월 빡세게 한다. 이러면 붙을 수 있어요. 그죠? 거의 뭐 제가 하루에 거의 6시간 공부했잖아요. 평일 기준으로. 평일 기준으로 6시간, 토요일은 학원 가고 일요일은 10시간 정도 또 복습. 이렇게 하면 6개월 만에 붙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 정도는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소수일 거예요. 그죠? 요 정도는 열에 한 명 정도밖에 없겠죠. 그죠?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의 합격권은 8월 달일 것 같아요. 따라서 이때 한 8개월 정도부터가 이제 합격자가 슬슬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 기간이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부 기간은 1년 6개월이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오고
따라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몇 번 본다? 기본 필수반 때도 한번 보는 거 포함해서 전체 시험은 5번, 5번 정도 1년 6개월 동안 이 합격자들이 가장 많은 합격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심화반이 4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진행하잖아요. 4, 5개월에. 따라서 우리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에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 필수만 끝나고 심화반을 조인하게 되겠네요. 그죠? 중간에 조인해서 5월 달에 붙으니까 사실은 5월 달에 붙기는 어렵죠. 따라서 아마 2월 달 정도에 심화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따라서 1, 2주가 지나더라도 여기에 조인해서 5월 달 시험 보고 8월 달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붙어서 나가면 돼요. 그죠? 따라서 아마 지금 심화반 비용이 현재 제가 책정한 게 150만 원 내외예요. 그죠? 따라서 150만 원 내외로 심화반을 보고 그다음에 기본 필수반 과정이 없으면 심화반은 이과가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심화반은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학원에 중급반 정도가 끝나야지만 여기에 이과가 가능해요. 그죠? 따라서 이과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본 필수만 끝나고 제가 원하는 KPI 4개가 있어요. 그죠? 자, 그거를 달성하고 심화반에 조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과목이 뒤에 나오겠지만 13개 내지 14개의 과목이에요. 그죠? 보통 한 13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개의 과목에 평균 점수 60점 요 정도가 보면 여러분 합격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본 사람들만 그렇게 해서 60점이 넘은 사람만 2차 면접을 봅니다. 자, 그러면 1차 필기 시험에 대한 자, 지금은 언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의 칠판으로 정리 안 할게요. 자, 1차 필기 시험의 엑기스만 제가 1, 2부 동안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요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해낼 수 있으면 기숙사 공부를 하시는 거고 요거를 해낼 수 없으면 아예 기숙사 공부를 포기하세요. 자, 지금부터 키워드 얘기할게요. 1번. 우리는 56페이지의 답안 작성을 하는 시험이다. 다시. 자, 다시. 자, 우리는 요렇게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요거를 그죠? 내부, 그죠? 전체 56페이지를 쓰는 시험이다. 요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글씨를 마치 지렁이 글씨처럼 쓰는 분들은 채점자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가독성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죠. 따라서 대부분 글씨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은 한 10% 정도가 있는데 10% 정도나 하위 20% 가독성 떨어지는 분들은 그분들은 글자 연습도 다시 해서 최소한 채점자가 읽게는 해줘야 된다. 예,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우리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동안 400분 동안 쓴 시험이고 그래서 시간은 잠깐 얘기할게요. 시간도 기억하세요. 9시부터 10시 40분, 20분 동안 쉴 거고 11시부터 12시 40분, 1시간 동안 밥 먹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12시 40분에 끝나면 1시 40분부터 시험 볼 거예요. 1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3교시를 볼 거고, 20분 동안 쉴 거예요. 3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맞습니다. 우리는 9시에 시험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각각의 고사장에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 전에 입시를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9시부터 5시 20분 동안 400분 동안 56페이지를 쓸 겁니다. 자, 문제의 개수를 얘기할게요, 이번엔. 1교시는 13개 중에 10개를 씁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를테면 프로젝트 범위 관리인 이 WBS에 대해서 그죠? 이 WBS에서 설명하시오. 챗 GPT가 LLM 기반인데 LLM 기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할루시에이션과 그 다음에 RAG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혹은 AI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알고리즘 중에 CNN과 RNN이 있는데 CNN과 RNN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1교시 시험의 특징입니다. 뒤에 샘플 나옵니다. 자, 1교시가 끝나면 몇 시다? 10시 40분이 됩니다. 그러면
11시부터 2교시 시험에 들어갑니다. 자, 2교시, 3교시, 4교시는 패턴이 동일합니다. 전체 문제가 1교시는 13개 중에서 10개가 주어지거든요. 우리는 100%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필반에서 강조하는 게 전체 토픽은 2,000개인데 2,000개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기필반에서 내는 5, 600개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합격권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필반은 기본반 더하기 중급반이에요. 그죠? 따라서 기필반 때 500개만 끝내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합격권으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미리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1,800개를 모두 강의하고 5, 600개를 9주 동안 나눠 가지고 숙제를 내는데 그거의 달성 확률이 50%도 안 돼. 그러니까 기본 필수만 끝나고 5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9주차 끝나고 제가 이렇게 시험 봐요. 그죠? 자, 우리의 성적 한번 볼까요? 자, 지난주에 올라왔던 앞기수의 성적 그러니까 당당히 다 오픈합니다. 그죠? 자, 우리한테는 뭐 거짓이는 거나 허용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고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자, 기숙사 수험정보에 보면 여기에 기본 필수반의 성적이 이렇게 파이널 테스트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이렇게 성적이 올라옵니다. 자, 이쪽 폴더에 제가 안 올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아마 지금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자, 이쪽입니다. 이쪽이 현재 지난주에 봤던 12월 7일에 봤던 요게 우리의 성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 인원이 시험 본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요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 성적을 얻게 된 거죠. 그죠? 자, 성적 한번 볼게요. 성적. 자, 곽 예비기숙사님부터 마지막 시험 본 사람이 한 예비기숙사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안 도망가고 버틴 사람들. 이 사람들이 24명이에요. 그죠? 아마 다른 학원의 인원의 2배가 넘을 겁니다. 일단은 기본 필수반은 지금 벌써 125기 신청자가 30명이 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4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자, 이 중에 버틴 사람들이 시험 보는 겁니다. 중간에 시험 보다가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 못 따라오니까. 상관없어요.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그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합격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죠?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일이다. 평균 점수는 42점대가 나왔어요. 자, 이 중에서 보통 6개월 안에 붙는다라는 사람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56점, 58점, 60점, 59.15, 58.49. 요 5분 정도가 보통 6개월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 자, 평균 기간 걸리는 사람들이 요 분들입니다. 39점, 36점, 38점, 34점, 42점, 40점. 요 분들 48점, 42점. 요 분들이 대부분 합격 기간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 필수반의 9주반 끝나면 결과는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유지될 확률이 커요. 9주 동안에도 점수가 60.15가 나왔다? 사활을 걸고 공부한 사람들은 심화반에서도 사활을 공부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6개월, 저같이 6개월만 붙어요. 따라서 여기 지금 현장에 7, 8분 와 있는데 결과는 사실은 9주 뒤에 나온다. 그 다음에 보통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이분입니다. 27점, 22점, 27점. 기본 필수반은 못 따라온 겁니다. 저는 이분들한테는 비용 한 50%, 50% 결제해서 재수강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화반 못 따라가는 거죠. 심화반은 200분 쓰는 시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세게 한 이유는 냉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자꾸 뭐 기술사로서 뭐 희망이 보인다. 저는 뭐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희망은 무슨 희망이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하고 할 사람들 하고 포기할 사람 포기하게 만들어주는 게 강정배의 미션이 아닌가.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갑자기 토요일 아침부터 뭐 이렇게 언성을 울피냐.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 입고 안 해도 벌써 기필반 인원 40명입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매달 한 달씩 오픈해요. 그죠? 여기 심화반 250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따라잡아야 돼. 그들을 따라잡을 사람만 기본 필수반 들어오면 됩니다. 그들 다 붙을 때까지 기다린다? 뭔가가 어벙한 거지. 그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얘기가 좀 흩어졌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기본 필수반의 53점이 첫 번째 KPI입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56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죠? 14페이지씩 내보니까 56페이지죠. 요렇게 쓰고 빈출 토픽 500개 정도가 정리되어 있어요. 따라서 IT 경영 전략의 BCP와 ISP, ISMP부터 해서 AI 아까 얘기했던 RAG까지 아니면 경사하강법까지 거기까지가 500개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 기본 인프라는 갖춰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거 가지고 매주 심화반에서 매주 200분씩 써서 심화반의 멘토한테 멘토링도 받고 부족한 토픽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18주 정도를 버티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1차 합격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2차 면접을 봅니다. 따라서 합격률은 70 정확히 말하면 한 74, 5% 됩니다. 따라서 74,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붙을 거고 떨어지더라도 만 2년 동안은 2차 면접만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붙었던 사람들하고 조인해서 또 2차만 봅니다. 따라서 2차는 아예 신경 쓰지 안 해도 99.9%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1차 필기시험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 그죠?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과정이 진행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세스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시험에 대한 어떤 마일스톤, 어떤 시험의 회차, 이것도 다 이해가 되죠? 더불어 우리 시험이 9시부터 5시 20분까지 시험 본다는 것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과목이 뭐냐, 이거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다만 13개의 과목이 뭐냐, 이것만 아직 얘기 안 했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은 뒤에 제가 점진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입력물, 판단할 수 있는 입력물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러분들의 저하고 조금 있다가 한 70분 뒤에 같이 결정하면 오늘은 의미 있는 세션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된다. 자, 다시 돌아오면 1차 접수하는 인원은 380명인데 실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350, 60명. 자, 거기에서 보통 많이 붙으면 30명, 적게 붙으면 17, 8명. 그래서 1년에 80명. 여러분들은 80등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약간 실무적인 내용인데 380명이 모두 공부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비만 내고 사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ITP만 좋은 거지. 학원비만 결제하고 안 나타나는 분들 전체 50%나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네, 그래서 실제 합격권에 들어가는 분들은 제가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해봤자 120명. 120명 중에서 한 25등 안에 빨리 들어와야 돼. 이게 바로 합격권이다. 나머지 200분은 학원비 결제만 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컴시음까지 포함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25명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쪽은 인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컴시응의 인원은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관리 기술사의 2차 불합격자가 토픽 까먹을까 봐 본인 시험이 컴시응이죠. 그 정도로 컴시응이 몰락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컴시응 쪽이 이쪽에 밀려요. 그죠? 이쪽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두 개가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현실일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자, 나머지 필요 없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게 사진을 찍는데 오늘 이 기술사 분들하고 오늘 송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밖에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 때 여기 하남 여기 고깃집에서 기술사님들 다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끝나고 저는 오후에 좀 스크린 골프 좀 친 다음에 그쪽으로 갈 겁니다. 요게 오늘의 일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의 뭐 어이가 없죠. 거의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어이가 없어요. 그냥.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영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또 2차 면접까지 또 별도의 또 카톡방이 있어요. 그죠? 2차 면접까지 끝까지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합격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이런 건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0% 정도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냉정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결제만 하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죠? 여기 계신 우리 지금 참여하신 예비 기사님 그쪽 학원도 한 절반 정도는 안 나오죠. 마지막에 3분의 2 정도. 3분의 2까지. 그러면 잘 나온 겁니다. 3분의 2가 다 점수가 높지는 않죠. 한 절반 정도만 좀 나오는 것 같고 절반은 성적도 안 나오죠. 모든 학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50%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다? 어벙이다. 예, 이게 정확한 현실이에요. 해도 성적도 안 오른다. 예, 그죠? 그러다 보니 내가 뭐 하고 있지? 여기가 어디? 뭐 이런 자괴감에 빠집니다. 요건 뒤에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인생에 굉장히 가치 있는 시기입니다. 뭐, 인생이 뭐, 나이 50대는 가치가 없냐? 그런 뜻이 아니라, 요 때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삶이 좀 좋을 때인 것 같아요. 나이 30대 초중반, 40대 초중반, 뭔가가 그래도 좀, 뭔가가 세상이 재밌는 시기가 요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나이 50대이긴 한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일은 없다. 내일은 그냥 주어지면 주어진 거고 없으면 많은 거지. 그렇게 사는 저한테는 그래도 애들이 좀 초등학교, 좀 유치원, 좀 어리고 좀 가족에 있고 좀 지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좀 배우자도 이뻐 보일 때, 딱 보때면 딱 요때예요, 그죠? 딱 요때인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는 요 나이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 남성 비율은 남성이 80%, 여성이 20%이 정도로 해서 보통 성비가 구성되어 있죠. 자, 과목 얘기해 볼까요? 자, 과목은 열 서너 과목인데 한 13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IT 경영 전략. 여기 이제 첫 번째 과목이죠. 따라서 IT에 대해서 우리는 뭐 경영, 뭐 혹은 뭐 회계, 세무, 이거는 시험 과목 아닙니다. IT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뭐 이를테면 ESG 경영, 뭐 이런 것들, 혹은 ISP,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분석 기법, 이를테면 MPV, IRR, 페이백 피리어드 이런 거. 그다음에 기획서에 대한 비즈니스 케이스, 백로그, 애자일 프로세스의 기획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에지 CNS의 IT SM이 뭐냐. IT 서비스 관리, IT에 기반하는 경영 및 전략 기법 이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가 한 과목입니다. 시험 문제 평균적으로 몇 개 나온다? 두세 개 나옵니다. 자, 전체 서류 문제는 몇 개인데요? 1교시 13개, 2교시, 3교시, 4교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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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13개 더하기 18개. 전체 몇 문제? 31문제입니다. 31문제에서 우리가 쓰는 문제 몇 개? 10개, 4개, 4개, 4개. 31개에서 우리는 몇 개만 쓴다? 22개만 쓰는 시험입니다. 22개만 잘 쓰면 돼, 22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될까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자, 쟤는 도대체 뭔 소리야? 지금 이런 거 아니지, 우리, 그죠? 그죠? 우리 이해 잘하고 있어. 그 다음 과목이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양이 많아서 2주 동안 할 건데,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평균적으로 5문제 나옵니다. 5문제. 자, 그렇게 해서 SDS 이런 거 잘 안 나와. 요새는. 뭐, 퍼포스 모델이 뭐냐, 프로토타이핑 모델 뭐냐, 이런 거 구닥다리 문제라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더하기 애자일 프로세스. 왜냐하면 애자일 프로세스도 방법론 혹은 개발 프로세스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PMP입니다. 그래서 PMP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다 프로젝트면, 이걸 다 통합 관리하는 게 다 프로젝트 관리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게 사업 관리지, 그죠? 따라서 PMP의 이를테면 WBS의 범위 관리, 크리티컬 패스의 일정 관리, EVA의 원가 통제 기법, 프로젝트 관리의 품질에 대한 국제 표준 및 이런 사업 관리에 대한 품질적인 것, 자원 관리, 의사소통, 조달 관리 이런 게 프로젝트 관리 프로페셔널. 어제까지 제가 강의한 거죠. PM의 실무까지. 그 다음에 개발자한테 좀 유리한 게 OOP 쪽. 따라서 뭐 분석 단계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따라서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정보 인입에서부터 모듈화의 자바의 모듈화 이런 것들 혹은 그죠? 혹은 솔리드라 부르는 단위 책임의 원칙부터 해서 원칙 몇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석
사실 분석은 해봤자 요구사항 명세서, 요구사항 정의서니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죠, 그죠? 설계 쪽이 좀 나오죠, 그죠? 설계 쪽이 화면 설계,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 디자인 패턴의 설계, 모듈화의 설계, 설계가 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코딩 하잖아요. 코딩 거의 안 나와요, 그죠? 코딩하는 거 해봤자 거의 없죠. 자바로 코딩하는 거 정보 처리 기사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코딩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뭐 어차피 코딩 문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개발자한테 유리하다. 요새 저는 왜 유리한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따라서 개발자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관련 문서 읽어도 대충 아는 거죠, 그죠? 그 정도만 우리가 나열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자바로 코딩해서 컴파일하고 실행 클래스 파일 만들거나 자르 빌드 파일 만들 일은 절대 없다, 그죠? 자, 그다음 설계가 끝나면 지금 ITP 사이트가 전자정보 프레임 기반이거든요. 오히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가 더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따라서 소프트 아키텍처에 ISO 42010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탐과 CBAM 이런 아키텍처 평가 기법 이게 더 시험 문제 나오죠. UML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 마지막으로 나온 지도 5년이 넘었잖아요.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보다 코딩 끝난 다음에 뭐 한다? 테스트 하죠. 테스트가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경험 기반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이렇게 불동경 의상 유분 폐호, 그죠? 오류 예측까지. 이런 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불동경 의상 유분 폐호, 화재룸, 커버리지 6개. 이런 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면 사이트에 릴리스 할 거예요. 그죠? 따라 여기 릴리스가 없는데 사실 릴리스는 하나밖에 없어. 무중단 배포 이거밖에 안 나와. 그죠? 그래 해봤자 까나리 배포가 뭐냐 어쩌고 저쩌고 블루그린 배포가 뭐냐 이런 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지. 배포가 끝난 다음에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죠? 운영으로 전환이 되지. 따라 고가용성의 오퍼레이션. 오히려 유지보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네. 그죠? 메인터너스가. 따라서 저의 암기법은 수완위의 예적, 수정적 유지보수부터 해서 완전적, 적응적, 예방적 유지보수. 이게 더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뭐라 부른다?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PMP지. 따라서 여기가 두 과목이네요. 그죠? PMP까지.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한 5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웹 2.0, 3.0, 4.0이 뭐냐에서부터 오픈 API, REST가 뭐냐, REST가 뭐냐, 클라우드 컴퓨팅의 IT 자원을 서비스 기반으로, 페이퍼 유지 기반으로, 온 디맨드로 사용자가 즉시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스케일인, 스마트카, 드론, UAM, ABS, 분산 DB의 성격인 블록체인 이런 게 전체 한 5개. 여기 5개. 네트워크 2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잘 몰라도 돼요. 따라서 OSI 7레이어의 응용 계층에서부터 피지컬 계층, 7개의 계층별 응용 계층의 HTTP 3.0이 뭐냐? 그다음 세션 함수 안 나오죠? 트랜스포트 4계층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UDP, TCP, SCTP 프로토콜, IP 계층의 라우팅의 RIP 라우팅 프로토콜부터 해서 OSPF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그다음에 이 계층이 데이터 링크니까 데이터 링크에서 FEC, BC가 뭐냐, 해밍 코드가 뭐냐, CRC가 뭐냐 이런 기본적인 내용. 물리적 계층은 나오지도 않아. 따라서 뭐 텐 베이스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이름만 알면 돼요. 선이 있으면 유선 잘 안 나와. 그죠? 유선 해봤자 라우팅 경로 잡아줄 게 더 많이 나와요. 그죠? 랜 절대 안 나옵니다. 버스형, 링형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무선이 나오죠. 무선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무선 랜 혹은 5G, 6G 이동통신 기술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부터 해서 무선 랜에 대해서 APAC 그다음 뭐죠? WIP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온다. 그죠? 따라서 IoT 같은 통신 기술, 스마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통신 기술, IoT,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SD-WAN, SDDC, SD의 뜻, 소프트웨어 디파인,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죠. 5G, 6G. 현재 5G 시대에 살고 있고 2024년도에 기가헤르츠 대역도 끌고 와서 이동통신 기술 적용하겠다고 하는 6G.
그다음에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디지털을 디지털로 이렇게 변조할 수 있는 모듈레이션 기술. 여기가 답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나와, 두 문제. 보안 기사 있으면 유리합니다. PMP 자격증 있으면 유리해. 보안에서 한 다섯 문제 나옵니다. 정보 보안에 대한 취약점과 약점, 그죠? vulnerability와 threat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CIA, C 기밀성, I 무결성, A 가용성, 부인 방지 이런 것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거를 통해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내용, 관리적 보안의 ISMSP부터 CCTV 도하기, 방화벽, IDS, IPS, 암호화 이런 기술적 보안, 이런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부터 이런 거 적용해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 그러면서 AES부터 해서 해시 함수의 MDC, MEC, 전자서명 이런 것들, ISO 27001과 CSAP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에 대한 표준, 그다음에 악성 코드, 해킹, 악성 코드를 통해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행위인 해킹. 그럼 악성 코드 1년에 하나씩 나오죠, 그죠? 이런 것만 해주면 됩니다. 자, 보안에서 다섯 문제 나옵니다. DB에서 세 문제 나옵니다. DB. 따라서 DB가 뭐냐? 엑셀 생각하시면 돼. 엑셀, 로우와 셀의 집합. 이게 엑셀의 엑셀이죠. 엑셀의 탭이 결국 테이블이지. 테이블의 집합이 데이터베이스지. 데이터의 집합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설계를 했던 설계가 어벙한 거야. 그래서 이상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교화를 하는 거죠. 정교화를 했더니 성능이 떨어져. 그래서 반정교화, 역정교화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해야죠. 내가 들어올 테니까 넌 들어오지 마.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뮤텍스,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이게 바로 상호 페이지, 이게 바로 동시성 제어 기법이죠. 따라서 투페이지 락킹, 스탬프 오더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시성 제어를 통해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성능을 높이는 튜닝 기법. 따라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 데이터의 집합을 뭐라 부른다? 빅데이터. 따라서 하둡부터 해서 스파크까지. 그러고 통해서 데이터 품질 관리 혹은 오픈 데이터까지. 그러면서 하드웨어 용량 산정까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데이터베이스 두 문제 나옵니다. CA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하버드 아키텍처와 폰 누이만 컴퓨터 구조의 컴퓨터 3대 요소가 뭐죠? CPU, GPU 같은 프로세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D램, 16기가 램, 그다음 30기가 램. 이걸 뭐라 부른다? D램을 뭐라 부르죠? 주기억장치. 그다음 주기억장치와 CPU 간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SSD, 그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같은 보조 기억 장치. 그쪽을 램처럼 쓸 수 있는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그게 끝이야. 그러면서 AI 때문에 GPU. 그러면서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기반 회사와 그다음에 인텔과 엔비디아 회사 같은 인메모리, 그죠? 비메모리 기반, 그죠? 연산 처리 기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그다음에 CXL 같은 시스템과 인터넷 데이터 센터 표준, 인프라, 디지털 논리외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요새는 안 나와요. 저희 때는 좀 나왔는데. 따라서 뭐 논리 테이블이 뭐냐, 엔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절대 안 나옵니다. 오히려 HBM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죠? 오히려 HBM 같은 게. 그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문제. 그다음 OS도 한 문제 나옵니다. 커널이 뭐냐, 쉘 프로그램 뭐냐. 내가 들어올 테니까 넌 나가. CPU에서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 그다음 프로세스의 정보를 잡고 있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 TCB. 그다음에 OS에서 락을 거는 걸 뭐라 부른다? 세마포와. 그죠? 세마포, P현상과 V현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지금의 정권 상태를 뭐라 부른다? 교착 상태. 교착 상태의 영어 표현이 뭐죠? 데드락. 이런 것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 문제 나와. 자료구조 알고리즘 어쩌다 한 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뭐 비트리가 뭐냐, 밸런스드 트리가 뭐냐, 바이너리 트리가 뭐냐,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 간성과 노드의 집합인 그래프가 뭐냐, 킥정렬, 퀵정렬, 버블소트, 정렬이 뭐냐, 다익스트의 최단 거리 알고리즘이 뭐냐, 해시함수, 해시 256, 해시 512의 해시함수가 뭐냐, 이 해시 테이블이 뭐냐, 제1 역상 저항성, 제2 역상 저항성이 뭐냐. 그 다음에 AI가 다섯 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대세는 뭘로 갔다? AI가 치고 올라왔어요. 따라서 기계학습에서 쓰고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쓰고 있는 알고리즘, 이런 거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간의 두뇌를 흉내낸 소프트웨어 집합, 이게 바로 AI지. 그거에 일반적인 지식이 통계 쪽과 확률 내용이 들어와요.
통계와 확률을 하나로 합치면 13개가 되는 거고, 따라서 통계 확률 해봤자 한 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가설 검증이 뭐냐, 그죠? 베이지 이론이 뭐냐, 정규 분포가 뭐냐, 뭐 그죠? 통계가 뭐냐, 이 정도의 몇 개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통계학과 출신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쓰고 있는 알고리즘, 아까 얘기했던 CNN, RNN, 회귀 분석, 프로세스 마이닝, 연관 분석, K-민지 알고리즘, DB 스캔, 뭐 이런 것들, 밀도 기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감독 학습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간, GAN, DC간, 그죠? 예, 그러면서 디펜스 간까지. 끝. 예, 여기까지. 따라서 과목은 13개의 과목의 전체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금 얘기했던 게 아무리 적어도 100개는 넘겠나, 그죠? 100개는 넘을 것 같아. 지금 제가 토픽 얘기한 것만. 요거 몇 개? 딱 500개만 해주면. 심화반도 이 500개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하게 공부해 주면 됩니다. 이 대부분의 자료는 제가 카페를 합격하자마자 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죠? 카페를 합격하자마자 이 카페를 만들었죠. 그죠? 제가 합격하자 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할 때 이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 자료가 왜 없었냐? 제가 그때 이베이에 이제 PM이 때 제가 과장이었는데 우리 회사에 기술사가 한 명이 없어. 그런데 삼성 SDS하고 LG CNS는 기술사 투성이야. 걔네들은 막 자료도 막 주고받더라고요. 저한테 자료 주는 인간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붙고 제가 목 디스크 걸렸죠, 그냥. 그리고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는 이 기술사 자료가 도대체 뭐라고? 이거를 오픈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합격하자마자 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냐? 2006년도 9월 달이고 제가 1월 달에 붙었고 바로 이때부터 제가 심화반을 운 좋게 운영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카페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PDF로 다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의 거의 19년의 에포트가 들어간 게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에 19년 동안에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이 카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자료는 거의 한 10몇만 개가 다 올라와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묻는다면 ITP 포털 사이트. 그다음에 보기 리스트 보기. 그다음에 기본 필수반 심화반 기술사 공유 폴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모범 답안. 도메인별로 다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기술사 답안지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답안지 보고 있다. 여기 기본 필수반 때 여기 링크까지 다 오픈해 줍니다. 저는 자료 숨기는 인간은 제일 싫어해요. 이쪽에 이미 다 있는데. 그죠? 이쪽에 이미 다 있는데. 그죠? 이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범 답안이 있는데, 그죠?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죠? 저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로 다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뭐 기본반, 중급반, 심화반 그런 거 어딨어? 그냥 어차피 그 기본 필수반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하면 되지. 초거대 AI. 그죠? 저는 그냥 이걸로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요. IT 경영 전략, IT 경영 전략, ESG 경영. 그냥 지금 뭐 1교시형이 됐든 2교시형이 됐든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들의 이게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고 그다음에 기본 필수반 때 이 강의 교재 9권을 주어져요. 그죠?
여기에 오른쪽에다가 직접 쓰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 예전에 이 서브노트도 없었어요. 그죠? 제가 합격하고 요거를 요렇게 강의 교환 겸 서브노트를 원소스 멀티 유지지. 그죠? 거의 분야의 약장사 같은데 제 입장에선 최적화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강의를 다 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주중에 여기다가 부족한 것만 업데이트를 해서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범 답안 보고 이것을 답안지 형태로 잘 정리해 줘요. 그래서 2달 동안 몇 개 딱 500개만 해줍니다. 이러면 승부가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못 따라온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폐반에 웬만한 기수가 여기 대치 아지트 거의 40명, 을지로 아지트 15명, 영등포 아지트 김병권 쪽에 15명, 15, 30, 여기 40. 그 기본 필수반 인원만 전체 70명. 그리고 한 달에 한 반씩 오픈. 그래서 매달 온고잉 중인 기본 필수반 인원만 몇 명? 70분. 심화반 몇 분? 250분. 전체 인원 몇 명? 300명대. 공부할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여기서만 버티고 안 버티고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저는 줄 건 다 줘. 그리고 이게 모두 다 동영상에 다 있어. 못 따라올 이유가 없죠. 자기만 버티면 돼. 내가 이거를 합격할 때까지 버티겠다.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필수반에 그 결제를 하면 입고하기 전에 웹하드까지 오픈해줘요. 그죠? 다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하면 저의 수업 못 따라.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가요. 따라서 최소한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 할 거 예습해 와야. 예습. 다음 주가 우리 1주째 시작하잖아요. 예습해 오셔야 돼요. 지금 벌써 아까 보셨죠? 125개 31분. 이미 벌써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예, 그게 바로 합격 비결이에요. 자, 지금 11시 5분이니까 지금 자, 스피드하게 갈게요. 자, 일단은 용어 통일을 할게요. 이쪽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분야란 용어 쓰기는 해도 자, 이쪽 용어로 올게요. 분야 혹은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도메인이라 부를게요. 도메인. 하나하나의 주제를 우리는 토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토픽 오브젝트인데 저는 오브젝트 용어 싫어하고요. 하나의 주제, 하나의 어젠더, 하나의 어떤 핵심 분야, 이걸 뭐라 부른다? 토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토픽.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서브노트. 정리한 걸 뭐라 부른다? 서브노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따라서 요걸 뭐라 부른다? 요것을 정리해 놓은 교재를 뭐라 부른다? 서브노트. 그래서 서브노트는 전체 몇 개? 13개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13개가 3개의 도메인이 각각 노트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는 그것만 돌려야 돼. 그거. 예, 그래야 합격권으로 그나마 더 빨리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넘어가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1차는 필기시험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00분 동안에 56페이지에 대한 쓰기 시험이다. 시험은 2월달, 5월달, 8월달에 있고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건 8월달부터 붙어서 나가는 거다. 강정배도 6개월에 붙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 했는데 8월달에 왜 못 붙어서 나가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전체 31개죠. 그죠? 전체 문제는 몇 개? 31개. 31개, 한 개의 문제에서 우리는 31개의 문제에서 우리는 22개만 잘 쓰면 된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지식도 분산돼. 따라서 22개에 나올 500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채점이 몇 명이 한다? 문제당 3명이 채점합니다. 그래서 산수평균에 나누기 3을 해요. 평균 60점만 넘으면 돼. 1등이 보통 63점입니다. 따라서 63점이 가장 고득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사람만 합격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1년에 보통 80명 내지 90명, 요 정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빨리 기본 필수반에서도 모의고사 볼 때 80등 안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예, 뭐, 그죠? 요렇게 해서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는 최소한, 최소한 30등 안에는 들어와야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2차 면접 시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 떨어지는 게. 자,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만 2년 동안에 6번의 2차 면접만 볼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1차에 집중해 주시면 된다. 끝. 이 얘기 드는 거죠. 자, 좀 이따가 우리 조기 수사님께서 합격 후기 공유할 거니까 그걸로 보면 되고 저는 시간 관계상 저의 엑기스만 딱 얘기를 하면 저는 딱 2배2의 과장일 때 시험을 봤고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이때가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이때 5급 사무관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44살 만이죠. 44살 결국은 35살이네. 이때 합격을 했고 그리고 5급 사무관으로 금액 연봉을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입에 있을 때 연봉이 한 7,800이었는데 이때 연봉이 얼마였냐면 공무원 5급 사무관이 4,200이에요. 그죠? 따라서 저한테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의 집은 지금 대치동인데 대치동에 애 하나 보내는데 애 하나 학원 보내도 한 달에 평균 200 들어요. 그죠? 그런 데서 5급 사무관은 저한테는 택도 없는 환경이죠. 그죠?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떤 동기가 있어서 공부한 게 보다는 장은선 씨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하면서 저한테 야, 너가 더 잘할 것 같아. 나는 포기할 거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저한테 강추를 해서 현재 카카오에 가 있는 우리 장피에 님이 저를 추천을 해서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사실은 쉽게 생각해서 접어들었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갑자기 없던 동기와 승부욕을 자극하더라고요. 그 승부욕 때문에 6개월 만에 붙고 끝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마무리를 지었죠. 그때 현재 오토에버에 있는 최해 무슨 기술사가 있었는데 그때 축하연에 갔어요. 축하연에 갔더니 그때 이제 그 동갑인 그 현재 오토에버의 그 실장인 최 기술사한테 너는 공부 얼마나 걸렸냐 물어봤더니 5년 걸렸다 그러더라고. 이때만 하더라도 기술사 시험이 1년에 2번이었거든. 지금은 3번이었는데. 자, 그때만 해도 5년씩 걸렸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5년 동안 걸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많이 해봤자 한 3년 정도가 장기로 공부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6개월 동안에 집안일은 지금도 설거지 않지만 집안일은 거의 안 합니다. 그냥 6개월 동안은 그냥 공부만 이렇게 해서 매진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 디스크 걸렸어요. 할 때는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안 하던 공부를 좀 이렇게 좀 목을 숙이면서 계속 쓰고서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에 무리가 간 거죠. 그죠? 그리고 저는 안 피던 담배 기술사 공부하면서 끊었던 담배 다시 폈어요. 그죠? 합격하고 또 바로 끊었어요. 그죠? 이것마저도 달라요. 그죠? 담배 피는 공부한다고 저같이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공부한다고 담배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것마저도 반대가 많아.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저는 6시 넘어서는 바로 공부 모드로 갔어요. 저는 6시에는 업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사는 회사하고 나는 나다. 나는 6시까지만 온통 일하고 6시 이후에는 난 무조건 공부할 거다. 그래서 보통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보통 6시간 공부를 했고 학원 다니는 거 빼고 일요일은 10시간 내지 12시간 동안 예스복스 요렇게 하면 6개월에 끝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숫자로 계산했더니 일주일에 보통 50시간 공부했더라고. 저는 일주일에 50시간 공부했어요. 요렇게 하면 해볼 만하다. 자, 그때 정리했던 교재가 이 서브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어딘가에 있는데 그때 노트 17권은 손으로 다 썼어요. 그때는 무식하게 쓰고 그게 지금의 서브 노트의 시작이죠. 따라서 지금의 심화반 멘토가 11개의 심화반이 있는데 그때의
모든 자료는 이 교재와 저의 서브노트에서 시작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죠,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우리 교재를 그대로 써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따라서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합격 후기는 우리 지금 조태영 기술사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주에 올 때 준비 사항 얘기할게요. 1번 서브노트. 따라서 지금 배송 받을 분들은 다 배송 받았을 거예요. 그죠? 2번 답안지는 매주 줄 겁니다. 볼펜은 1.0 내지 1.6mm. 따라서 월요일에 제가 카톡방에다가 어떤 볼펜을 쓸 건지도 미리 얘기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 모레부터 제가 볼펜은 뭐 쓰고 쓰는 게 좋아? 화장지 티슈 준비해 라고 저는 125기 방에다가 다 공지할 거예요. 그죠? 시계도 준비해와 템플릿자 입금하면 당일날 나눠줄 거야 등등 다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가 될 거다. 자, 나머지 학습 사례는 넘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올해는 좀 적게 뽑았어요. 그죠? 올해는 좀 60명 내외가 일반적인데 아무튼 많이 뽑을 때는 90명까지 가고 적게 뽑는 회차는 60명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60등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맞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 회차에 붙어서 나가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또 넘어가고. 자, 사실 저의 카톡방을 보면 기술사들 카톡방도 있거든요. 따라 항상 그들한테 얘기해요. 그죠? 좀 IT 기술사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합격자 많이 배출하자. 뭐 우리가 합격하고 뭐 1, 2억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해봤자 뭐 감리, 해봤자 뭐 요 정도의 몇 개의 베니핏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기술사를 가서 너무 소수 인원으로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저의 항상 일관성 있는 주장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또 바라보는 것마다 달라서 요런 얘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죠. 자, 아까 본 것처럼 우리는 익명, 잠깐의 면접, 모의고사 다 뺍니다. 이렇게 사기치지는 않아요. 따라서 19년 동안 우리 카페는 1년 1위 연속했다는 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합니다. 19년 동안 연속 1위였고 기본 필수반, 심화반 요 두 개만 포함시키더라도 매년 평균 현재 합격률 80%를 만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 플러스 4 이 동영상을 미리 받아서 기본 필수반의 4개의 동영상 패키지와 오프라인 1개를 받아서 여러분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심화반은 현재 250분이 있으니까 이들을 따라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늦게 했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만약에 온라인까지 포함한다. 이전에 다녔던 사람까지 포함한다. 그럼 90%대입니다. 이 사람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뭐 다른 회차 다 넘어갈게요. 뭐 충분히 우리의 합격률은 보증되고 다 실명까지 있으니까 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100%로 찍은 적도 있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술사에 대해서는 아까 카페와 합격률이 다 보증한 것 같고 여러분들은 고르시면 돼. 따라서 강남에 저와 할 건지 영등포에 병건 기술사 할 건지 강북의 의주로에 할 건지 자, 모든 강의장은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라면만 끓여 먹지 마세요. 따라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 짜증난다고 칼자국 책상에 안 냈으면 좋겠어요. 종종 여기다가 시험 보면서 암기법을 컨닝으로 만들어 놓고 또 안 지우고 가요. 그죠?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만 쓰는 공간이거든요. 제발 거기 밑에다가 책상에다가 칼자국 내거나 제발 좀 암기법 컨닝하면 컨닝한 것도 좀 지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도대체 컨닝하고 왜 안 지우고 가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아줌마 아니면 제가 지우거든요. 좀 이런 어벙한 상황 좀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여러분들 지식은 좀 어벙합니다. 냉정하게. 따라서 ITP의 특강, 서브노트, 기본 필수반, 심화반 서브노트 6탄 이거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좀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아지트 다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아지트의 가격만 해도 50억이에요. 제발 부탁이니 24시간 좀 공부 잘하고 자기 자리 좀 정리하고 가세요. 일주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우리밖에 안 쓰거든요. 이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조태현 기술사님 왔는데 합격한 다음에 같이 대외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합격하고 장롱면허 또 회사 다니거나 그러면 장롱면허 되거든요.
또 대외 평가위원도 좀 다니고, 그다음에 대외 활동 좀 하시고, 그다음에 좀 주말에는 좀 강의 좀 같이 해주시고, 요거만 좀 해도 여러분들 연봉의 3, 40%는 나올 거예요. 그죠?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뭐 대외 활동 겸직 금지 뭐 이런 제약 조건 많은데 제발 부탁이니 좀 익명이라도 좀 해서 좀 같이 좀 이게 프로세스와 좀 대외 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수입 해봤자 연봉 1억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몇천 정도는 그래도 좀 부가적인 수익 좀 만들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회사 다니면서 대외 활동하면서 이런 게 같이 좀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한 1,800개 정도 전체 토픽 다 강의할 거고 매주 제가 로드맵 강의할 거고 여러분들은 채빈출 40개 내지 50개 이것만 오른쪽에다가 모범 답안 혹은 구글 검색 혹은 저의 동영상 심화반 서브노트 동영상 혹은 뭐 웹하드 기출문제 프리집 이런 걸 보고 추가 정리 그다음에 제가 개념도를 구글 검색에서 따왔으면 그거를 실제 템플릿자로 한번 그려봐서 속도를 높여주는 그 정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90만 원의 서브노트 비용만 17만 원입니다. 따라서 비용 아끼지 마세요. 뭐 사실은 뭐 여러분들의 제가 어제 제가 대우건설 강의하고 왔잖아요. 제가 기업 강의하면 하루 보통 제가 200만 원 받거든요. 여러분들의 1년 학원비 저 대외 활동 하루면 나옵니다. 제발 부탁이니 요런 17만 원, 90만 원 심화반 비용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대외 활동 감리 5일만 뛰어도 여러분들 비용 나옵니다. 따라서 좀 여러분들의 연차 써서 감리만 띄워도 나와요. 감리. 비상금 감리 띄워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용 이런 10만 원, 100만 원 좀 제발 부탁이니 아끼지 말고 공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공부 시간. 1년 동안 공부하는 기회비용이 아까운 거다. 이렇게 좀 사람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제발 좀 결제를 했으면 제발 좀 출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뭐때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오늘 수업 못해요. 아픈 건 애입니다. 그다음에 애 웬만해선 죽지도 않아요. 따라서 와서 하고 애 공부 안 하면 애까지 데리고 오세요. 애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공부해. 제가 확실하게 애까지 갈고 줄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기본 필수반부터 결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 음성화에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여러분들 다 복제해서 다 복사해서 다 공유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게 더 많겠지. 따라서 음성 파일 다른 사람한테 복사해 줄 생각하지 말고 저희 음성 파일을 이어폰으로 끼고 저하고 하는 동안에는 이 9주 동안에 딱 500개는 마스터 이러고 심화반 가서 부족한 거 채워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 필수반에서 성적 다 나와요. 그죠? 따라서 기본 필수반에서 마지막 9주차에는 53점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53점 이상부터가 그나마 합격률로 갈 수 있는 좋은 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시험 본 사람만 38명이고 아까 우리 24명이 생존해 있었어요. 그죠? 따라서 좀 많이 생존해서 성적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저의 기본 필수반을 따라오려면 하루에 최소한 서너 시간은 해줘야 됩니다. 서너 시간 정도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붙을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네요. 따라서 만약 오프라인으로 오기 어려우면 결석한 것만 다른 기수에 무료로 와서 보강하고 가시면 돼요. 별도의 비용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보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 반복 수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플랫폼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ITP 사이트도 다 자체 개발하는 소스잖아요. 저는 내년에는 두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요. 1번 내일 배움 카드도 내년에 다시 한번 사실은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내일 배움 카드 하면 강의 시간에 또 직원들 한 명 또 있어야 돼. 그런 게 또 의무거든. 또 QR 코드로 또 출퇴근도 또 관리해줘야 돼. 그게 이제 내일 배움 카드의 약점이면서 단점이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걸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보 처리 기사가 커. 정보 처리 기사와 그다음에 내년에 제가 늘 자격 과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중개사까지 추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중개사의 지금 선두 학원이 누구냐면 박문광하고 에듀윌, 그다음에 뭐죠? 그렇게 해서 뭐 해커스인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내년에 ITP가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몇 개 할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심화반은 제가 거기 기술사님들이 지금 뒷단지성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른쪽만 추가, 오른쪽만. 따라서 김병건 기술사의 구글 시트도 있고 심화반의 서브노트도 다 있으니까 그거까지 추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번에 붙었던 삼성 SDS의 구자용 기술사, 그다음에 SK의 이지성 기술사, 그 효섭, 이런 친구들이 다 6개월 안에 붙었잖아요. 따라서 요 안에 되기 어려우면 1년 6개월 안에 붙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저기 과정 신청하는 건 여기 오프라인 탭에 여기 12월 달에 여기 기술사에 여기에 강남, 여기에 영등포, 여기 밑에 을지로 아지트, 요거에 날짜를 클릭하시고 90만 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5기로 오시면 됩니다. 혹은 126기, 127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와서 제대로 할 때까지 동영상 보고 그리고 시작 들어간다. 자, 문제 유형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11시 22분이죠. 요거 하게 할 시간이 있네요. 그죠? 자, 소스 코드가 거의 없이 사실 요새는 챗GPT가 소스까지 만들어주니까 그런 소스를 생성해내는 개발 기법을 로우 코드 혹은 노 코드라는 용어를 쓴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두 개의 테이블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병행 제어 기법 및 필요성이 뭐냐? 분석 단계에 작성하는 요구사항 명세서가 뭐냐?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뭐냐? 드론의 보안의 취약점과 대응 방안,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기법, 3D 이동통신대에서 설명하시오.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시킨 확장할 수 있는 랜, 버추얼 익스텐서블 랜의 VX랜이 뭐냐? 머신러닝의 최적화 알고리즘은 뭐냐? ISP 다음 진행하는 게 ISMP인데 ISMP에 대한 관계와 산출물은 뭐냐? 그다음에 마치 WBS처럼 분석하는 기법인 AHP 기법이 뭐냐? 확률 통계에서 베르노이 분포와 기하 분포가 뭐냐? 어쩌다 한 문제.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 표준인 ISO 211,500이 뭐냐? 자, 이 중에 10개만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10개. 자, 아마 여러분들은 절반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쓰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들어는 봤어야지. 그죠? 자, 2교 시험 들어갑니다. 자,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자, PDF까지 다 공유해 줬으니까. 데이터 마이닝과 AI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평균값을 그룹핑을 하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 뭐냐? 밀도 기반으로 그룹핑을 하는 DB 스캔이 뭐냐? 그 다음에 마진을 최대화해서 A그룹과 B그룹으로 그룹핑할 수 있는 분류 기법인 서포트 벡터 머신이 뭐냐? SVM. 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기계학습이 융합된 DSML에 대한 관련된 문제. 따라서 빅데이터로부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이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니까. 여기와 연동하는 문제. 그다음 IP를 주어주고 IP 256개를 주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4개의 그룹으로 서브네팅 해봐. 더불어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의 개념에 대해서 사이다 사로 슈퍼에 간다.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게 3번 문제. 국회에서 2023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뭐야? 알게 뭐야? 제가 지금의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런 문제를 혼자 해가지고 택도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이런 5번 문제죠. 그죠? 메타버스 윤리 원칙의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 이게 바로 우리 기술사 시험을 암기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암기법으로 내는 문제를 가장 싫어해요. 3대 지향 가치와 7대 실천 원칙. 사실은 이거는 암기하라는 뜻인데 이거는 우리가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는 기술사를
최악의 기술사로 판단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뭔가가 원리 중심으로, 뭔가가 암기법을 안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를 내는 기술사였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특강하는 거예요. 그죠? 법이 이런 게 개정됐으니까 특강에서 이런 법이 있다는 법이 있고 개정안 같이 좀 이런 거 암기하세요. 저는 좀 이해하는 문제를 냈으면 좋겠어요. 또 똑같아. 디지털 역기능이 뭐고 디지털 역기능의 3대 이슈가 뭐냐. 성범죄부터 해서 3대 이슈가 뭐냐. 결국은 또 암기법을 만들어내는. 아무튼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 4개를 선택해야 되는 게 2교시 문제다. 끝. 자,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모듈화가 뭐냐, 웹 성능 저하. 오히려 저는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웹 성능 요인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최적화 방안이 뭐냐.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데이터 무결성이 뭐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오히려 그죠? 연합학습의 동작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원리, 우리 기술사로서의 원리 이런 거 중심으로 내고 아무튼 법이나 이런 거에 혹은 법도 사실은 내도 상관없어. 근데 암기해서 쓰는 이런 거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사실 바람입니다. 정보통신이 됐든 컴퓨팅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교시 답안 작성은 어떤 거를 쓸 건지에 대한 정의 2줄. 키워드는 암기한 거. 아까 얘기했던 가독성이 좋아야 읽을 수 있다. 쓸 건 나중에 공부하면 너무 많아요. 그죠? 어떤 걸 먼저 쓸 거냐.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는 뭐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1교시형의 필수적인 건데 이런 건 우리가 매주 시험 보고 또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심화반 멘토님들이 항상 오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멘토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은 일부만 할 거고 심화반의 기술사님들이 반 소개 및 멘토링을 다 해주러 오십니다. 저는 그들한테 항상 고맙습니다. 그죠? 따라서 심화반에 10개의 심화반에서 번갈아 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된다. 나머지는 필요 없죠. 자, 유의사항 넘어갑니다. 자, 목차도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템플릿부터 카톡에 공유해 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 개별적으로 인쇄하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반복 수강해 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제하신 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3,000원 주고 왜냐하면 저의 동영상 답안 작성 동영상 외부로 유포되면 저의 모든 답안지가 똑같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만 서버 비용으로 생각하세요. 따라서 답안 작성 방법론만 2,000원 내지 3,000원 소액 결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고 심화반 가서 좀 더 보완 이러면 완벽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로드맵, 자, 기술사 합격 단계는 저는 크게 3단계로 얘기하고 싶네요. 1번, 아까 얘기했던 기본 필수반에서 KPI 4개를 달성하자.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이거 4가지를 얘기합니다. 1번, 13개의 도메인에서 최빈출은 500개거든요. 이 500개를 한번 기필반에서 한번 1차 정리해보자. 1번. 2번. 키워드는 암기할 건 암기하자. 2번. 3번. 4페이지 기필반에서 작성하고 올라가자. 여기까지 끝나면 평균 53점 나오거든요. 요거 달성하고 가자. 이게 제가 운영하는 기본 필수반 KPI 4개. 자, 그리고 심화반에 가서 53점을 한 58점까지는 끌어올리자. 매주 모의고사, 매주 주간 모의고사, 매주 심화반 멘토님과 같이 어떤 협조를 해서 끌어올리자. 500개에서 앞으로 2,000개가 아니라 3, 400개만 더 추가하자. 따라서 2,000개는 정의만 알면 되고 이 나머지의 하위 등급이 한 3, 400개 있거든요. 3, 400개만 추가하자. 나머지는 정의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모의고사에 55점 내지 58, 9점이 나올 거예요. 요러면 상위 10% 정도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복습 다 하자. 복습 다 하자. 키워드 암기법을 모두 완성을 끝내자. 파이널 라운드 5일 동안 참여하고 특강과 모의고사 이런 거에 나올 문제만 재정리하자. 시험 보기 전에 3주 동안은 총 복습으로 들어가자. 마지막 전주는 5일 동안 내내 쓰자.
쓰기에 대가가 돼보자. 이러면 58점이 61, 2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합격권이에요. 그래서 19년 동안 강정배에 여기가 지금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고 이게 강정배의 3단계입니다. 기본 필수반과 심화반에 다른 학원에서 하신 분들은 심화반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다른 학원에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40점대야. 아직까지도 12페이지도 못 써. 아직까지도 최빈출 500개는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강정배의 기본 필수반으로 심화반 올라갈 생각 하지 말고 9주 동안 총정리 다시 하고 심화반에 올라가시는 게 더 빠를 거다. 이렇게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요거 과정으로 매칭을 하면 기본 필수반에서 그죠? 아까 얘기했던 동영상 패키지 로드맵 강의까지 2025년도 아마 작성하게 될 건데 여기까지 동영상으로 선행 공부하고 그리고 기본 필수반을 9주 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요일만 바뀔 뿐이에요. 그죠? 요거를 하시고 그리고 심화반은 조태현 기술사님의 심화반까지 만들어진다면 아마 12개 정도 될 거예요. 아무 곳에나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무 곳에나. 우리 기술사님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것도 2년인데. 예, 그렇게 해서 13개, 12개 심화반 골라서 여러분들 심화반의 득기술사님과 현 기술사님 심화반까지 저는 그 심화반 강추하고 싶어요. 따라서 을지로 아지트의 심화반까지 고려해서 가시고 매달 모의고사 꼭 봤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온라인 동영상 기필반과 심화반 동영상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 작년에 서브노트 6탄 만드는데 거의 돈 1,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것까지 다 포함되니 여러분들이 바쁘고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고 그럴 때는 동영상으로 병행하고 파이널 라운드로 매 회차 5일이 진행이 되니 그때는 발가락으로 써도 난 14페이지 쓸 수 있어.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합격권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빨리 끝나면 6개월이 될 것이고 이게 오늘 오신 우리 현 기술사님처럼 그렇게 되면 한 20개월 가까이 걸릴 거고 이게 늦어지면 3년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6개월이 걸릴지 18개월이 걸릴지 36개월이 걸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사 답안지 사이즈는 이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한 7분 내지 8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글자는 크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한 줄의 글자 사이즈는 글자 개수는 16개 내지 18자의 글자 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띄어쓰기 포함. 이렇게 해줬으면 됩니다. 자, 로드맵 강의는 저의 로드맵 강의를 매주 복습 예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IT 경영 전략에 대한 로드맵, 따라서 ISP, ISMP까지 포함되어 있는 IT 경영 전략 로드맵,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과 프로젝트 관리, PMP에 대한 내용까지 저의 로드맵 강의, 따라서 프로젝트 착수에서부터 운영 유지 보수까지 이거에 저의 로드맵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고 서브노트를 공부해 오는 걸로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해서 드론부터 해가지고 약 420페이지 정도 되는 저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서브노트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OSI 7 레이어 유무선에 대한 거 SDX 오픈플로우까지 네트워크에 대한 도메인 보안기사 딸 정도로 해서 보안의 취약점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까지 보안기사 딸 정도로 DB에 대한 원리에서부터 그다음에 하드웨어의 용량 산정까지 여기까지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응용까지 컴퓨터 구조의 폰노이만 아키텍처부터 해서 현재의 CXL, 현재의 HBM, GP, GPU까지 CA와 시스템에 대한 도메인, 운영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CPU를 누구한테 줄 거냐에서부터 해서 이제 쉘 프로그램까지 혹은 특권 레벨까지 운영 체제.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여기는 동영상으로 대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가는 게 가장 좋냐? 최적의 해를 찾는 알고리즘 한물 같죠.
그다음에 마지막 주차에 강의하는 AI까지, 그다음에 마지막 주차에 심화반 서브노트 6탄까지 제공해주는 통계와 확률까지, 여기까지 기필반에서 마스터하고 심화반에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끝. 그래서 강정배가 추천하는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모든 건 온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다. 모든 건 웹하드까지 다 제공해 줄 거다. 자, 우리의 7개의 강의장 24시간 오픈되어 있다. 거기까지 잘 이용. 자, 라면만 끓여 드시지 않으시면 돼. 자,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저의 IT 경영 전략 로드맵 강의와 서브노트 동영상, 이거를 매주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이 들립니다. 자, PDF까지 첨부되어 있으니까 웹하드까지, 월요일에 웹하드까지 다 입과하신 분들 다 이미 공유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 거니까 오프라인 교재와 온라인 PDF까지 병행. 자, 이렇게 해서 합격률 70%가 아니라 뭐 80%까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잘했습니다. 자, 심화반에 가면 서브노트 6탄까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강. 자, 다음 달부터 특강 있네요. 그죠? 1월 1일. 지금 득기수사님이 12월 28일 로드맵 강의 수강해요. 그죠? 따라서 우리 지금 기필반하고 겹치는데 이거 줌으로 촬영해 놓을게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특강이 4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는 수강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특강은 나중에 어차피 동영상 촬영할 거고, 심화반에 가면 그 전에 차의 특강은 심화반 비용이 포함되어서 15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요거는 지금은 못할 것 같아. 왜냐, 기본 필수반 정도는 알아야 이게 다 들릴 거니까. 병행은 모르겠으나, 하지만 이미 2~3달 전에 기본 필수반 동영상 수강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이거 가능해. 따라 저의 AI 강의까지 나는 이미 벌써 들었다. 이분들은 특강 병행 추천. 어차피 2월 8일에 다 바로 시험이 있으니까. 자, 모의고사는 각 아지트마다 동시 진행됩니다. 자, 어디에 가서 응시해도 상관없어요. 자, 모의고사 피하는 사람이 가장 어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지금 124기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자, 125기입니다. 오늘이 지금 몇 시냐? 12월 14일 11시 38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5분만 더 할 겁니다. 그리고 5분간 쉬었다가 우리 현 기술사님의 합격 후기가 뭐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편하게 듣고 동영상 촬영해서 저는 우리 현 기술사님의 합격 후기를 좀 카페 분들이 다 좀 보고 뭔가가 좀 영감을 얻어서 2월 8일에 많이 붙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 그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동영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심화반의 250분을 위한 거이기도 해요. 그죠? 그분들한테 어떤 힘을 좀 줘야 돼요. 그죠? 어떤 긍정적인 힘을, 부정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 과정은 2월 22일에 끝납니다. 이때쯤 해서 심화반이 2월 8일에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한 주는 빠지네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야 되네요. 그죠? 잘 됐네요. 그죠? 따라서 하고 보통 1, 2주 정도 쉬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심화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때쯤 어딘가에 심화반에 우리 현기수사님하고 득기수사님 과정도 오픈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요게 우리 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심화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텀은 없어요. 왜냐하면 5월 달에 바로 시험이라 그 다음 주에 심화반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화반 서브노트까지 그때는 또 받아서, 난 도저히 일정이 안 된다. 그러면 병건한테 가면 됩니다. 자, 병건은 1월, 그죠? 1월, 그죠? 아니네요. 그죠? 이쪽은 강북이니까 또 전해요. 그죠? 자, 만약에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좀 뭔가가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을지로 아지트에 오시면 됩니다. 을지로 아지트도 제가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잠깐 이 동영상이 될지 현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을지로 아지트가 보통
15명 내지 18명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할 겁니다. 일요일 날.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일요일 날. 따라서 평일에 공부 못한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일요일 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토요일은 그래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학원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시작은 1월 19일이네요. 그죠? 앞으로 딱 한 달 남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고. 나는 더 쉬겠다. 예, 그런 분들은 127기에 병건한테 가시면 됩니다. 자, 병건은 2월 23일부터네요. 그죠? 따라서 앞으로 한 세 달, 예, 그죠? 예, 그거 있고, 그거를 하시고, 그거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시고 병관한테 가시면 됩니다. 봄에 끝나니까 사실은 내년에 붙는 건 좀 어려운 분들이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시간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128기는 더 멀리 있어요. 그죠? 따라서 나는 동영상으로 다 공부하겠다. 128기로 가시면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네, 뭘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아마 강북 아지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또 서브노트 7탄까지 준비해놔야 돼요. 그죠? 심화반을 위한 서브노트 7탄. 요것도 저는 생각해야 돼요. 그죠? 7탄까지 해서 심화반 분들 250분 이분들을 위해서 또 최신으로 서브노트 또 2025년도에 만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화반도 동영상도 다 최신으로 매번 업데이트 해드려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해야 심화반에서 합격자 더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원 자체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저니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저 인간은 완전히 자신감 뿜뿜이구나. 자신감 뿜뿜 할 만하니까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나머지는 넘어가자. 자, 그래서 우리 집은 제주도예요. 우리 집은 포항이에요. 그래서 매번 다 참여가 어려워요. 자, 그런 분들은 언택 하는데 저는 100% 언택은 별로 추천 안 하고요.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를 좀 대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무슨 얘기 해주지. 따라서 기본 필수반에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대충 어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집은 의정부예요. 대체 저는 의정부가 왜 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먼다는 기준은 최소한 거기 사람들이야. 나주, 대구, 부산, 제주도 이 정도 혹은 강릉 이 정도가 멀지 우리 집은 천안이에요.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현장에 오는 게 훨씬 ROI가 나옵니다. 자,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업은 대부분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에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최소한 8시 반까지는 와야 돼. 최소한 30분 정도는 와서 복습은 해줘야지. 왜냐면 오전에 바로 또 시험 볼 거니까. 그 전주 거 복습하고 오시고 되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9시부터 바로 제가 복습 들어가요. 그죠? 10시 20분까지. 그리고 보통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쉬어. 반으로 쪼개요. 그죠? 반은 밥 먹고 오고 반은 멘토링 받고 또 반은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또 반은 멘토링 받고 이러면 1시 15분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바로 저는 강의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늦게 끝나면 8시 반 혹은 9시 빨리 끝나면 첫 주네요. 다음 주가 빨리 끝날 거예요. 다음 주만 7시 반 다음 주만 7시 반 평상시는 8시 반 그래서 보통 저하고 12시간을 같이 할 겁니다. 제가 그래도 목은 건강한 편이에요. 그죠? 어제 5일 동안 내내 강의해도 이 목이 유지되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헝그리 정신이 있는 분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목이 이렇게 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공부 안 해왔어요. 뭔가가 서로 안 맞는 거야. 우리의 지금 심화반은 자, 일정은 올렸어요. 따라서 심화반 가실 분들은 이 중에서 나는 심화반으로 해서 점수는 이미 지금 현재 50점이 넘었다. 예, 그런 분들은 심화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년 심화반은 2월 말에 오픈할 겁니다. 예, 과정 오픈은 아무래도 1월 달 넘어서가 오픈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 넘어서가 아마 오픈될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심화반 얘기는 그 정도로 하자. 자, 심화반 일정은 카페에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서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심화반은
심한 발 가실 분들은 좀 남으세요.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할 거니까요. 자,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자. 자, 우리 파이널 라운드까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저한테 5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5분 동안 저의 할 얘기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 한 거냐면 기술사를 합격하고 과연 우리의 베니핏이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어벙이들이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우리가 1년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만치의 베니핏이 있어야 돼. 자, 베니핏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의사처럼 뭐 의사 연봉 뭐 이번에 뭐 의사 뭐 파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평균 연봉 뭐 3억 정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뭐 그 정도의 베니핏은 없는 것 같아. 더불어 여기가 이제 정신과 병원인데 여기 정신과 혹은 뭐 이쪽 계통인데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되는 병원이 있고 못 되는 병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잘 되는 기술사도 있고 좀 장롱면허 만드는 기술사도 있고 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기술사를 따고 한 4, 5년 있다가 저는 바로 창업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사실 대외 활동으로 연봉 1억씩 벌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직장인일 거니까 자, 직장인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1번. 자, 기술사만 가질 수 있는 몇 개의 뭐 어떤 베니핏 요거 얘기해 볼게요. 1번. 저는 나이가 50대는 점프업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임원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중견기업 임원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건 그들의 능력인 것 같고 일반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점프업을 해서 간다. 그 나이 때는 저는 3, 40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30대와 40대는 그래도 뭐 팀장급이 됐든 뭔가가 점프업을 해서 가서 할 게 많은데 저의 나이 때는 그냥 유지하거나 혹은 60대와 70대를 위해서 가거나 그런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뭐 5급 사무관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 가신다면 대부분 5급 사무관 공채에 지원할 분들이 많아요. 그죠? 대신에 연봉은 깎일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많아요. 따라서 나는 공무원 쪽으로 나는 안정적인 걸 원한다. 이러면 아마 대부분 공무원과 공공기관으로 가시겠죠. 그죠? 따라서 나는 뭐 혁신도시가 됐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500개가 있으니까 나는 내 기술사와 내 전공을 살려서 공공기관의 어떤 팀장급이 됐든 5급 사무관이 됐든 공공 분야에 가겠다. 이런 분들은 기술사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기술사는 박사 이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는 박사보다 훨씬 기술사를 이 업계에선 더 우대해 준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석박사 출신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들이 그거 있다고 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점프업 한다?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들보다 뭐 제가 박사를 뭐 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간에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술사가 훨씬 낫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공무원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를테면 뭐 60년생 혹은 50년생 이런 분들은 감리사 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자, 우리는 기술사 자격증만 있으면 5일의 수업만 들으면 수석감리원증이 나와요. 수석감리원은 기술사 또는 감리사만 수석감리원증이 나옵니다. 더불어 감리회사 메이저인 5개, 6개가 있는데 그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감리사보다 기술사를 훨씬 우대해줘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쓰기 시험이고 감리사는 2시간 동안 120분 동안 쓰는 시험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감리사도 강의해요. 그죠? 여기에 카톡방에 있으면 지금의 12기죠. 그죠? 지금 감리사 12기죠. 제가 감리사 12기도 강의하니까. 현재 감리사 12기에 몇 분이 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31명이 있어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31명이 있어. 여기가 감리사입니다. 여기가 정보시스템 감리사야. 따라서 정보시스템 감리사는 뭐다? 찍는 시험이에요. 사지선다 시험이야. 2시간 동안 봐. 내용은 비슷해. 다만 법 이런 쪽을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감리사라도 저는 추천을 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뭐 이런 얘기 좀 못하지만 감리사보다 기술사를 훨씬 우대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수석 감리원증이 되고 우리는 가서 교육만 받으면 돼. 이들은 1,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따지만 우리는 가서 5일 동안 교육만 받으면 수석 감리원증이 나와. 그리고 훨씬 더 우대해져. 그래서 물론 뭐 연봉은 7천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좀 더 사업도 수주하고 그러면 당연히 억대 연봉으로 가겠지만 이쪽은 나이 70대까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뭐 보면 삼성 SDS, LG CNS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뭐 하느냐? 저같이 창업을 안 하면 대부분 수석감리원증으로 감리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가서 교육만 받으면 수석감리원증이 나와.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나이가 현재 50대 후반이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뭐 PM이나 이런 거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아. 그러면 감리사 업종으로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다 됩니다. 대부분 크게 문제 없으면 수석 감리원으로 대부분 다 입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3, 40대고 나는 지금 프리랜서라든지 나는 지금 중소기업에 있고 중견기업에 있어서 나는 뭔가가 메이저 기업으로 혹은 메이저 컨설팅 기업으로 외국계 기업으로 점프업을 하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는 기술사 절대 유리합니다. 박사, 감리사 훨씬 기술사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뭐 SK CNC가 됐든 LG CNS가 됐든 무슨 컨설팅 회사가 됐든 뭐 무슨 회계법인이 됐든 뭐 외국계 뭐 시티은행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기술사 쪽으로 나의 좀 학부 과정에 어벙했던 거 이런 거 기술사로 대부분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점프업 하는 거 저 추천합니다. 예, 추천합니다. 진짜 추천해요. 아, 요거. 그다음에 나는 좀 사업 수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저 이거 추천해요. 제가 기술사 합격하고 창업할 때까지 대외 활동으로 한 연 1억씩은 제가 저금했거든요. 이 저금한 돈이 주식회사 ITP의 창업 자금이 됐는데 아무튼 저 이거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해서 못하지만 사실은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365일 중에 355일을 일했어요. 그럼 저한테는 쉬는 날은 사실 오늘도 지금 16일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일은 무슨 날인데요? 1번 크리스마스, 1월 1일, 추석 3, 4일, 설날 3, 4일. 요거 합치면 딱 1년에 10일 쉽니다. 아, 맞아요. 제가 쉰 날은 10일밖에 안 돼. 그랬더니 이베이의 연봉이 대외 활동의 연봉이 더 많아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결정할 수가 있어. 나는 안정적으로 대외 활동으로 최소한 연봉 1억 정도는 내가 창출할 수 있어. 그럼 제가 창출한 사례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번, 일단은 5일 동안 회사는 다녀야 돼. 이거 연봉 빼야죠. 그죠? 어차피 5일 동안은 그래도 회사에 헌신은 해야죠. 1번 뺄게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둘 중에 하루는 무조건 강의 나갔어요. 요거 강의. 그 다음에 연차가 1년에 쉴 수 있는 연차가 한 20일 정도. 왜냐면 그 대기업은 연차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업 강의를 했거나 혹은 일부 감리를 했거나 요렇게 해서 거의 2, 30일을 휴가를 알차게 썼어요. 그리고 밤에는 창업 준비 활동과 저술 하긴 뭐 야간은 출강하는 적도 있지만 그런 거 빼고 요거를 준비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거 다 합치면 1년에 365일 중에 355일을 일했어요. 예, 그랬더니 회사의 옥션 G마켓의 이베이의 연봉보다 이쪽 연봉이 더 많아지더라고. 요거 가지고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술사를 합격을 하고 뭐가 좋았냐? 저는 사실은 뭐 이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해봤자 저는 사실 뭐 이직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한테 또 기술사를 따서 뭐가 좋았냐 물어보면 저는 사실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1번 내가 창업할 건지 내가 회사를 더 다닐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ICT에 대한 모든 지식과 그래도 직접 경험이 됐든 간접 경험이 됐든 다 쌓였다. 이게 저한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창업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네가 기술사를 따서 뭐가 제일 좋았냐? 나는 IT 경영에서부터 AI까지의 ICT 전반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와 키워드를 이해를 했다. 이게 1번인 것 같아. 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대외 활동으로 그래도 연봉 1억씩은 나는 수입을 부가적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가지고 나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전 나이가 50대라서 뭐 수석 감리원증이나 이런 건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저는 사실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직접 감리회사를 찾으면 차렸지 그죠? 수석 감리원으로 저는 활동할 생각은 0.1%도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 나는 뭔가가 그래도 만들어 왔다. 따라서 모든 아지트 다 매수했고 ITP 사이트 자체 개발을 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토목 건축 기술사까지 현재 추가 중에 있다. 그 지식이 저는 좀 기술사를 공부해서 좀 쌓인 게 크다라고 저는 저의 베니핏을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아마 더 생각이 깊을 거고 아마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나이 70대까지 연봉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돼. 이런 분들은 이쪽이 더 관심이 많겠죠.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기술사를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1년 동안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뭔가 ROI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는 그렇게 어벙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50대, 60대, 70대도 IT 쪽에 계속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의 주 수입은 IT로서의 뭐 테스트를 했던, 기획을 했던, DB를 했던, 보완을 했던 이런 분들은 IT를 계속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분들은 저는 기술사는 괜찮다. 자격증과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사는 괜찮은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반대로 나는 지금도 IT를 안 했거나 혹은 앞으로 4, 50대에는 IT를 안 할 거야. 나는 뭔가가 IT를 벗어난 제 2, 3의 잡으로 갈 거야. 그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쪽은 IT에 대해서 기술사란 자격증으로 장기 활동도 하고 타이 기업화도 하고 뭔가가 IT로서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IT를 벗어난 사람들은 기술사를 공부할 이유도 없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왜? 운전을 할 사람이 운전 면허증이 있고 의사로서 개업을 할 사람이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기술사도 IT의 업으로 활동한 사람을 하는 잡이지. 그죠? 기술사가 아닌 뭐 이를테면 커피숍을 차린다든지 뭐 나는 기술사 없는 창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굳이 기술사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런 분들은 기술사로 공부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성도 지식이 쌓이는 거 빼놓고는 그거 외에는 크게 뭐 없으니 기술사 공부를 할 필요성은 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리고 합격률은 뭐 80%가 나오고 있으니 다른 학원 가셔도 상관없어요. 어디에서 하든 여러분들 편한 곳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괜히 합격률 8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로 해서 저의 어벙한 10분을 초과한 저의 공개 설명회 2시간 동안 마무리 짓고 우리 5분간 쉬었다가 지금 뒤에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조태영 기술사님의 멋진 합격 후기 어떤 영감을 주는 합격 후기 요거를 한번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요거를 듣고 마무리 지을게요.